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컴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두 제품 CPU와 메인보드를 이용한 오버클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제가 커멀못을 위한 조립 가이드 CPU 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오버클럭이라는 단어가 일반 소비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제품 홍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보다는 대중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커멀못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오버클럭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국민 오버클럭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버클럭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요 세 개의 제품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상품 정보를 보면 클럭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클럭은 그냥 쉽게 말하면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표시된 클럭보다 더 높게 클럭을 올리는 게 오버클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오버클럭 부품은 CPU라고 보면 되고요. 메모리나 그래픽카드도 가능하지만 요즘 제품에서는 제조사 자체에서 오버클럭을 미리 적용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서 CPU보다는 오버클럭을 직접 건드릴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CPU는 일단 인텔과 AMD로 나뉘어지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AMD 쪽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오버클럭의 실용성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AMD CPU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AMD는 현재 인텔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거의 모든 CPU가 오버클럭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저가형 AMD CPU를 가지고 있어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립 가이드 CPU 편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델명 뒤에 K가 붙은 제품만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인텔 메인보드보다는 AMD 메인보드 쪽이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역시 실용성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는 나름 저가형에 속하는 요 에즈락의 B450M 프로4로 해볼까 하는데요. 오버클럭에 욕심을 내고 싶다면 이보다 더 상위 칩셋인 X470 메인보드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범위에서 무난한 오버클럭은 저가형 메인보드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PU의 수율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CPU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버클럭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두 개의 라이젠 1600 CPU가 있어도 오버클럭 수치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CPU 오버클럭을 할 때는 흔히 뽑기 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오버클럭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요. 그럼 이렇게 메인보드와 CPU를 조립해서 오버클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라이젠 1600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CPUG를 통해서 기본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면요. 클럭 상태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스터 클럭이 작동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PC에서 처리할 자금량이 적을 때는 클럭이 낮게 작동되다가 자금량이 많아서 부하가 걸리면 클럭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어찌 보면 나름의 자동 오버클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부스터 클럭까지 포함한 최대 클럭이 이 라이젠 1600의 기본 클럭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은 아니고요. 이 기본 최대 클럭보다 더 올리는 게 오버클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멀티플라이어라는 즉 배수를 설정해서 오버클럭하는 방법과 바로 아래의 버스 스피드 흔히 베이스 클럭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설정해서 오버클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배수 설정으로 합니다.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이젠 1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최대 클럭이 3.6GHz인데요. 이보다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를 켰을 때 이렇게 로고 화면이 뜰 때 또는 그 전에 미리 계속 반복적으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CMOS라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이 CMOS 화면이 다르지만 오버클럭을 건드리는 메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겠고요. 영어라서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어 지원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에즈라 CMOS 화면 기준에서 세 번째 메뉴인 고급으로 들어가서요. 몇 가지 기술 기능을 끄고 해야 하는데 먼저 CPU 구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인 쿨앤콰이어트를 사용 안 함으로 하고요. 나와서 중간쯤에 있는 AMD CBS로 들어가 첫 번째인 젠 옵션으로 또 들어가서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랑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 기능을 사용 안 함으로 합니다. 이 기능들은 절정 관리랑 부스터 클럭 기능인데요.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전압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절정 관리 기능을 꺼야 하고요. 부스터 클럭은 켜도 되지만 기왕이면 오버클럭 고정값으로 쭉 고성능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성능 체감에도 낫기 때문에 끄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부스터 클럭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기능을 끄고 나서는 맨 상위에 두 번째 메뉴인 OC 트위커로 이동합니다. 그럼 아래의 메뉴가 크게 CPU, DRAM, 메모리가 되겠죠. 그리고 전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CPU에서 첫 번째 메뉴를 수동으로 바꾸면 바로 아래에 부가 메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클럭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CPU 전압 설정입니다. 클럭 설정은 이렇게 바로 클럭 값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수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메인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기본 입력된 값이 3200이면 3.2기가 클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의 전압 설정은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이 있는데요. 보통 1.325V에서 1.37V까지가 CPU에 무리가 안 가는 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압은 CPU에 부담도 되고 외부적인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 오버클럭 수준은 방금 말한 전압 범위에서도 충분히 무난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 중인 라이젠 1600의 최대 클럭인 3.6GHz로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3600을 입력하고요. 전압은 그냥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3.6GHz도 기본 클럭의 최대 클럭의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정 값을 저장하고 CMOS를 나가면 부팅이 되고요. CPU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면 3.6기가 고정 클럭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클럭을 조금씩 올려봅니다. 이번엔 3.7기가로 하고요. 전압도 넉넉하게 안정적인 범위인 1.325V로 하고 역시 다시 윈도우까지 부팅이 되면 CPU지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윈도우까지 부팅이 되지 않거나 PC가 멈추거나 또는 몇 번 반복 부팅이 되면서 CMOS 기본값으로 돌아가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내가 입력한 오버클럭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만약 아예 PC가 작동되지 않거나 켜지지 않는다면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초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켜주면 CMOS 기본값으로 돌아가 부팅이 됩니다. 그럼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 마지막으로 윈도우에 진입한 오버클럭 설정값이 있을 텐데요. 이때부터는 CPU의 오버클럭이 안정적인지를 확인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텔의 링스라는 프로그램과 프라임 95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95를 선호하기 때문에 프라임 95로 하고요. 이 안정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CPU가 가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CPU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전압 설정이 낮으면 온도가 낮겠죠. 진행 동안 CPU 온도가 만약 80도 이상이라면 CPU 쿨러를 바꿔주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전압과 오버클럭 수치를 한 단계 낮춰줘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역시 PC가 멈추거나 블루스크린 또는 재부팅이 된다면 역시 설정한 오버클럭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입력한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전압을 더 올려줘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클럭 수치를 한 단계 낮춰주면 됩니다. 역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정화 프로그램이 1시간, 그러니까 가부하가 1시간 이상 걸려도 PC가 계속 정상적으로 켜져 있다면 어느 정도 오버클럭에 성공했다고 보면 되고요. 실사용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 두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실사용을 하다가도 간혹 한 번씩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실사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 라이젠 1600 CPU를 3.85기가 클럭까지 오버클럭을 했고요. 전압은 1.34V, 온도는 최대 70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클럭이 성공하면 기본 설정으로 사용할 때보다 당연히 성능 향상이 있겠죠. 또 성공한 설정 값은 CMOS에서 프로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PC 문제로 기본 값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프로파일로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CPU를 가지고 오버클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렇죠? 단지 노가다 작업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